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8월 9일 오전 11시입니다. 어제 윤석열 대통령은 폭우로 출입이 막혀가지고 대통령실로 출근하지 못하고 집에서 전화기를 돌려가면서 대책을 지시했다고 합니다. 그 살고 있는 곳이 과거 무너진 삼풍백화점 자리에 있는 아파트인데 그 지역은 약간 높은 언덕입니다. 그 주변이 침수될 리는 없고 지하 주차장이 침수됐는지 아니면은 용산 대통령실로 오는 길이 침수가 됐는지 그건 확실하지 않는데 어쨌든 정상적인 진물을 보지 못했습니다. 이게 당초 예견한 대로 출퇴근하는 대통령이 되어버리니까 대통령이 머무는 시간이 공관이라든지 지금은 사저입니다만 사저가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의 공간이 이원화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만저만 불편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출퇴근하면서 하루에 2번 교통통제를 해야 하고 동선이 노출되니까 암살 위협에 어떻게 보면은 상시적으로 드러나는 그런 모양새가 됩니다. 그런데 자연재해가 있을 때 이런 일도 일어나는구나 하는 것은 저도 예상을 못했습니다. 이 긴급사태는 항상 예상 바깥의 일이 터진 경우를 말하는 거죠. 그런데 이번 이 사태는 심각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어제 만약 내린 게 폭우가 아니고 폭탄이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만약 북한이 대한민국을 공격한다면 제1표적은 대통령이 있는 곳입니다. 대통령이 사는 주변에 집중 포격을 하면은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같은 경우로 추측을 한다면은 국가지휘소로 출근하지 못합니다. 국가지휘소라는 것은 지금 대통령실 건물 지하에 있는 벙커를 말합니다. 국가위기관리센터라고 하는 거 지하 벙커라고도 불립니다. 거기가 있어야 여러 지역 그리고 군과 민, 관을 연결하는 영상도 있고 네트워크도 있고 일사불란하게 긴급사태에 대응할 수가 있습니다. 집에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서 제가 여러 번 강조했던 이 공관과 집무실의 분리에 따른 문제가 하나 구체적으로 이제 하나의 증거로 나온 겁니다. 그래도 언론은, 특히 보수 언론은 청와대 이전에 박수를 보냈으니까 이런 문제가 있어도 덮고 넘어갑니다. 문제를 지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월호 침몰 때 박근혜 당시 대통령이 대처를 잘못했다 하는 것 중에 하나가 현장에 늦게 나갔다. 현장 지휘소에 늦게 나갔다. 이걸 가지고 시비를 거는데 아예 어제는 지휘소에 나가지를 않았습니다. 이런 일이 되풀이될 가능성이 있고 더 심각하게 되풀이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은 윤석열 대통령은 다시 청와대로 들어가든지 자존심 좀 구기더라도 아니면은 공관과 집무실을 한 건물 안에 수용하는 새로운 대통령궁을 신축해야 합니다. 둘 중에 하나를 해야 합니다. 절대 지금 이 상태로는 계속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실은 한 국가의 두뇌에 해당합니다. 이 두뇌가 이렇게 혼란스러우면은 다른 일도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뭔가 윤석열 대통령이 허둥대고 우왕좌왕한다는 인상을 주지 않습니까? 이미지로. 그렇게 보이는 것은
대통령실이 안정된 공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마 그 대통령실에서 근무하는 비서들도 항상 불안하고 들떠있고 할 것이 틀림없습니다. 대통령은 좀 자기 시간도 가지고 다른 사람들과 저 멀리 있으면서 장기적인 계획도 하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맨날 기자들이 진치고 있는 곳을 통과를 하면서 그 질문에 답해야 된다든지 하는 상황, 이거는 다른 일은 몰라도 국군 통수권자를 겸하고 있는 대통령으로서는 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출퇴근하면은 그게 민주적 대통령, 소통 잘하는 대통령이라고 하는데 미국 대통령은 왜 출퇴근 안 합니까?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은 왜 출퇴근 안 합니까? 브라질 대통령, 멕시코 대통령,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은 왜 출퇴근 안 합니까? 국군 통수권자니까 출퇴근 안 한다는 이야기죠. 국군 통수권자는 항상 전시에 대비해야 되고 전쟁 상황이 예정하고 나는 게 아니잖아요. 기습이 일어났을 때, 남침과 같은 기습이 있을 때 지휘소에 가까이 있어야 한다, 대통령은. 그래야 즉각적인 조치를 할 수가 있다는 것 아닙니까? 어제 만약 가상을 해가지고 김정은이가 서울 강남을 향해서 핵미사일을 쏘았다? 그랬을 때 윤석열 대통령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선 대응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대응을 집에서 합니까? 핵미사일이 날아오기 전에 미사일 발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먼저 때려야 합니다. 이런 모든 결정은 대통령이 하는 겁니다. 순간적인 결정입니다. 한 10분만 늦어도 핵폭탄 맞아야 됩니다. 이러려면은 지휘소에 가까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참모들이 항상 옆에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초보적인 이야기입니다.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본인이 군인이라는 사실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국군 통수권자가 군인 아닙니까? 대장 위에 계급으로 치면 원수입니다. 최고사령관입니다. 최고사령관임을 안다면은 애시당초 청와대에서 안 나왔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조선닷컴에 관련 기사가 실리니까 거기 댓글이 많이 붙어 있는데 이게 좀 표현이 직설적이기도 하지만은 사설에서 이런 의견을 안 다루니까 이걸 꼭 알려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에 진실이 있습니다. 근사하게 꾸며서 쓰는 것보다는 조선닷컴에 이런 분이 이렇게 썼습니다. 김모 씨는 그러기에 왜 멀쩡한 청와대에 놔두고 그런 생고생 하는지. 또 다른 분은 우려스러운 기사. 국가 비상사태라면 각종 상황실과 네트워크가 튼튼하게 있는 청와대에 냅두고 뭐 하는 것인지. 청와대 안 쓰려면 미리 다 준비해놓고 옮기든지. 다른 분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봐도 청와대 이전은 아주 잘못된 판단. 대통령의 결정은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도 신중해야만 한다. 그러면 전쟁 상황에도 아파트에 박혀 전쟁할래? 그게 자랑이라고 하나? 멀쩡한 청와대는 두고 아파트와 집무실 이중구조 나라가 위태롭다. 이게 아주 전곡을 찌는 겁니다. 멀쩡한 청와대는 두고 아파트와 집무실 이중구조 나라가 위태롭다. 띄워서라도 아파트를 탈출을 하여 대통령실에서 집무해야지 빚 때문에 집구석에서 전화기로 집무한다는 것이 말이 되나? 무슨 수를 쓰든 현장 상황 직접 돌아다니며 파악하고 대책을 구해야지 이것을 변명이라고 하나? 다른 분은 멀쩡한 청와대 버리고 용산 국방부 청사를 빼앗더니 결국 이 지경에 이르렀구나. 대통령이 폭우 때문에 출근을 못해서 비상사태에 집에서 놀고 있다니 헬리콥터 띄워서라도 빨리 출근해서 대책 강구해야 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아파트 주민들 불편이 걱정돼서 그렇다고 이게 말이 되는 소린가? 헬기 착륙 좀 한다고 아파트 주민한테 무슨 불편이 있나? 이건 설명이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아파트 주민들이 불편하다고 해서 대통령이
긴급사태 때 이동을 못한다면은 앰뷸런스 소리는 더 크게 들리지 않습니까? 이 변명을 해도 좀 그럴듯한 변명을 해야지. 이번에야 전기 안 끊기고 통신선 안 끊겨서 전화로 했지 언제 전화가 끊길지 어떻게 알고. 청와대는 이런 재난 상황에 대비하여 모든 시설을 갖춰놓고 대통령은 항시 청와대에서 근무하며 사는 건데 그래도 설마 오늘 새벽부터 나와서 상황을 챙길 줄 알았다. 왜 모든 비상 상황에 대비해 놓은 청와대는 버리고 나와서 본인도 공무원이라면서 9시 되었어야 출근하여 일하는 척 하는 건가? 아무리 무능한 대통령이라도 이런 경우는 못 본 것 같다. 비가 많이 와서 국민들은 난리인데 비 때문에 출근 못하는 대통령 역대급이다. 이게 대통령이 조롱의 대상이 되면 안 됩니다. 마키아벨리가 이야기했듯이 지도자가 피해야 될 게 두 개가 있답니다. 하나는 원한을 사는 것이고 하나는 경멸을 받는 것이다. 이 대통령실 문제 이거 계속 따라다닙니다. 부작용이 계속 납니다. 제일 큰 부작용은 신변 이상입니다. 저격에 노출. 요새 뭐 SNS에 자꾸 윤석열 암살 선동하는 그런 장난스러운 게 나온다고 했는데 지금 꼭 북한 간첩이 아니라도 대통령을 죽이고 싶은 사람이 많을 겁니다. 부부싸움 했다고 해서 대통령 죽이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미국에서 한 청년이 어느 자기가 좋아하는 배우한테 잘 보이려고 레이건 대통령을 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동선이 노출되면은 가만히 있던 사람도 내가 한번 쏴볼까 하는 이런 유혹을 느끼게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동선 노출은 암살의 초대장이다. 어제 있었던 일을 가지고 더 심각한 상황까지도 한번 생각을 하면서 결론은 이렇습니다. 청와대로 다시 돌아가든지 아니면은 공관과 집무실을 통합한 근사한 대통령궁을 신축하겠다고 하십시오. 감사합니다.